시간을 6월 말로 돌리겠습니다. 자, 6월 말에 CNN에서 첫 토론회를 했어요. 사실 이 토론회라는 게 전당대회가 열려야 대통령 후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9월 달부터 3번을 치르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이 없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경선 안 치르고 대통령이 다음 재선 도전할 수 있게 해줘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데 공화당에서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후보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보다 이슈화가 안 되고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경선 전에 트럼프가 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경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이든, 공화당은 트럼프 해가지고 CNN에서 6월 7일에 토론회를 먼저 하고,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두 명이서 룰을 정했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78세, 한 분은 82세 이렇게 되니까 3번 하는 건 무리고, 그리고 3번 연달아 하면은 또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 원래대로 9월 달에 한 번 하고 해서 2번만 하고 끝내자. 그리고 2번도 너무 기존처럼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90분 동안만 하자. 우리 체력도 생각해야 했잖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룰을 몇 개 정해요. 첫 번째, 끼어들지 않기. 트럼프가 비판받고 있는 것들이 뭐냐,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토론회 때는 어떤 개소리를 해도 들어줘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막 계속 끼어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저번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샷! 해가지고 막 중간에 막 공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끼어들지 말자. 어떻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냐,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 마이크 끄자. 그럼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냐. 우선 첫 번째 룰로 끼어들지 마자, 이걸 했고, 두 번째, 어떤 자료도 갖고 가지 말고 물, 펜, 빈 종이만 갖고 간 다음에 보좌진 또는 방청객도 없이 오로지 딱 사회자와 후보자 2명만 놓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토론 결과,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이 어떤 상태였냐면 슬리피 조라고 해가지고 무슨 회의만 있으면 조는 거야. 체력이 떨어지니까. 물론 일도 많겠죠. 근데 체력이,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조는 거야. 그래서 슬리피 조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거를 더 많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2020년도 대선 때만 해도 말을 또렷또렷하고 자기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막 이런 거 생각하는 틈을 만드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거에서 정확하게 대답도 못하고 자기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조차도 바이든은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논평을 할 정도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토론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을 막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운명의 날이 옵니다. 7월 13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죠. 2주 정도 지났을 때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연설 도중에 갑자기 총성이 탕탕탕 하고 울려요. 처음에 트럼프가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갑자기 귀를 감싸주면서 살짝 피하면서 단상 아래로 딱 숨어요. 그러다가 딱 일어나는 게 막 경호원들이 막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내려가는데, 아까 그 사진, 이 사진은 옆에 자세히 보시면 총알이 날라오는 거를 지금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날라오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쪽 귀에 맞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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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나 건강하다, 총알도 나를 막지 못한다 하니까 막 그 지지자들, 안 그래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막 USA USA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광란의 도가니가 됐어. 또 미국은 좀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 파이어맨 이런 분들이 되게 존중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의용 소방대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총을 쏘자마자 바로 경호원의 저격수들이 그 사람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했던 음모론들이 많이 생겨났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단상이 보이는 반대쪽 건물에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본 거야.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제지를 했거나 뭔가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어차피 뒤에 앉으면 트럼프 얼굴도 못 보니까 그 건물 뒤에 올라가가지고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던데, 그걸 또 막을 수도 또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경호원들이 그걸 안 막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악을 해놨던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격수들이 저격범을 딱 고정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격범은 가방에서 이제 총 꺼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트럼프를 향해서 쏜 건데, 쏘자마자 또 여러 발 쏴가지고 결국에 맞출 수도 있으니까 바로 사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살을 하니까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왜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 과정 어떻게, 배우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캐내야 되는데 바로 죽었으니까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음모론들이 엄청 많았다. 자작극이도 하는데 자작극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내가
영사수라고 해도 이게 총 쏜다고 그 총 딱 거기에 맞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제 기술 숙련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헤드샷만 해도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얼굴 맞추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귀를 스치게 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트럼프가 막 할 때 막 이렇게 막 연설을 할 건데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을 그 귀를 맞출 수 있다고? 라는 생각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과연 이게 자작극일까?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쏴라, 트럼프 머리 근처로 쏴라 했는데 운 좋게 귀에 스쳤다 또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자작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암살 시도 또 암살 당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 어떤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신념, 나쁘게 말하면 정치병. 얼마 전은 아니지만 이재명 지금 당대표도 벽이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안도로 해가지고 목 찔렸죠.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암살이라든지 위해를 가하는 거. 배현진 국회의원도 20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뭘 가격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신념, 나쁘게 말하면 정치병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시에 어떤 분위기냐, 끝났다. 근데 왜냐면 조 바이든이었으니까 끝났다. 이번 선거는 끝났고 대선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 13일 있었다고 했죠. 일주일 뒤인 21일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장문에 글을 써요.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고 어쨌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후보로 추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후보들이 물망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30분 후에 바이든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요. 나의 부통령인 해리스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해리스를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에 여러 민주당의 주 정치인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후보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같은 당내에 좀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지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바마도 5일 뒤인 해리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게 됐고,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했던 게 56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 경선 후보로서 사퇴한 일이 있었어도 대선 후보로 이렇게 토론회까지 하고 나서 사퇴한 거는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후원금도 끊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지선언 이후에 24시간 만에 무려 1,100억 원이 모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선거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라는 요소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합니다, 선거 치르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돈이 절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땅덩어리 이렇게 넓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병합주 위주로 대통령들이 돌아다니고 나머지 지역은 부통령들이 돌아다닌다 라고 했었는데, 20년도에 바이든에 돈이 넘쳐 흘렀어요. 트럼프가 질 것 같으니까. 무언가의 기류가 있었겠죠. 이 경합지역 이외에 트럼프가 원래 강세 지역인 이런 텍사스 같은 지역에도 광고 때려버리는 거야. 조 바이든 광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민심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 경합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광고 공짜로 해주나? 공짜로 안 해주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후원금이 엄청 중요한데 하루 만에 1,100억 원이 유입됐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회가 아까도 말했듯이 9월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해리스의 표정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되게 표정이 되게 다양하다, 이런 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준비를 하는데 트럼프는 사실 이미 이런 대선 토론을 7번이나 한 상태예요. 왜냐면 초선 때 3번 했죠. 재선 때 떨어졌지만 3번 했죠. 이미 바이든이랑도 한 번 했죠. 바이든이랑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는 리허설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현장 분위기를 이미 자기는 파악하고 있고 해리스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주세 현장 한 번이라도 더 도는 게 낫다 해서 준비가 미흡했었는데, 해리스의 경우에는 그 스튜디오랑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에다가도 트럼프 가발을 씌워놓고 직접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습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바로 이 표정이라는 거. 아까 어떤 룰이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 말할 때 끼어들지 못하겠죠. 그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를 무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썼는데, 이때 마이크는 무음이 됐으니까 방송에는 목소리가 안 나가는데 연습해보니까 옆에는 들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고 있을 때 해리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레절레. 그래서 that's not true. 아니야. 이런 식으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나가니까 비언어적 행동, 표정과 이런 걸로 시청자들한테 화면을 잡히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 얘기하는 과정에도 자기 얼굴이 조금씩 비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표정으로 이걸 반격을 다 하는 거지. 그걸 노렸던 거예요. 원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엄청 상대방 말에 끼어든다고 했잖아요. 조 바이든이 막 샤나 막 이렇게 했듯이 해리스가 계속 막 궁시렁대면서 막 아유 that's not true 막 하고 막 아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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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제발 말 좀 하자고 제발 말 좀 하자고 막 버릇 성내는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세운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주제를 말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 말을 하고 토론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어떻게 하냐 2분짜리면 2분짜리 대답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분 58초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 건데 빈 종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잖아. 외워야. 그러니까 인기응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유리한 거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방해하면서 상대방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토론인 건데 트럼프가 유리한 주제가 경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민, 외교, 중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유리했던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낙태, 민주주의, 의료 서비스, 국회의사당 습격했던 거, 트럼프가 습격했던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트럼프가 지금 91개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리스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트럼프가 유리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해리스가 질문할 시간이 된 거죠. 질문할 때 이민 정책과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연설회 같은 거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가보니까 늙은이들밖에 없고 사람들 졸고 있고 그러더라.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 씨?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민 관계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한 거지. 그러면은 원래대로였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와보시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주제가 이민에 관한 거니까 전 이민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민에 관한 자기가 유리하고 잘할 수 있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트럼프 와보시지 않았잖아요. 막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로 자기 유리한 말을 할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스프링필드라는데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잡아먹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표정 아이같이 해맑게 있는 이 표정 지으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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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 나갔나 봐 막 이런 표정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요거 이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개와 고양이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갖다 그랬죠. 이 토론의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너무 트럼프가 생각해도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쉬스 바이든이랑 다른 게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리스가 바이든의 공약을 많이 승계한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주당인데 승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막 쉬스 바이든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희대이병원 대선 토론회에서 안철수 지지율 한 20% 깎아먹는 사건.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한 방으로 20% 나버렸죠. 이거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자기네 캠프 내에서 그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토론에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아바타가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말을 한 거지. 쉬스 바이든 하는데 바이든의 약점이 건강이었잖아요. 그리고 백인 남자였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해리스가 바이든 아바타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이 끝났을 때 카멜라가 신났어. 이 표정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니 한 번 더 말고 우리 원래는 9월달에 3번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2번 더 하죠. 2번. 막 이런 식으로 토론을 더 하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또 트럼프는 또 언어의 귀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싱이나 축구나 매치 했을 때 패배한 사람이 리매치자고 하지 승리한 사람이 다시 싸우자고 하는 거 봤냐? 여러분 누가 진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계속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리매치 하자. 누가 졌습니까? 진 사람이 더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한 발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3번째 토론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토론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끼리 룰로 정한 것도 있고 후보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토론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토론회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 또 글을 올립니다. 이 토론회 중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어요. 사실 트럼프가 원래 좀 세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성표를 얻어오려고 한 거고 제가 말했듯이 공화당은 약간 보수 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수 쪽이 청교도 정신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낙태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 주제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몇 개월부터가 생명이고 몇 개월 전에가 생명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배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심장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데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한 생명을 이렇게 해도 되냐 뭐 이런 건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서 자기 의사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자기 몸이고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거야. 아기가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나와요. 보통 9개월에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8개월 된 애기도 낙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끼들이다. 생명인데 이거 이미 출산한 다음에도 낙태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좀 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회자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 그런가 하고 해리스가 그걸 반격할 수 있게 그냥 다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화합적인 사회자가 근데 그 태어나고 나서 낙태하는 거는 생명을 죽이는 건데요.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아예 불법입니다. 이 말을 해버린 거야. 손필 형이 갑자기 그 영상 보는 대회에서 이렇게 딱 굳어.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리고 나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때도 사회자가 굳이 나가줄 필요가 없는데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진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트에다가 또 그냥 올립니다. 3대1로 붙었다. 이게 말이 되냐? 사회자는 사회만 봐야 돼. 그 사회자 2명 바로 잘라라. 맨 등장하면서 불공정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해리스가 판정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5% 또는 3% 이상 각 주마다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암살비 사건 이때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였고 트럼프도 막 해리스나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토론회 후에 굉장히 비등비등해집니다.